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청자 여러분.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오예진의 외신톡 오예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외신을 가지고 브리핑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참 여러 주제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뭐 금 관련 종목, 금 관련 ETF 해서 배당주 등등등 여러 주제를 가지고 왔었는데 항상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해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는 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 디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국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보면요. 관세 폭탄 남발하면서 이 트럼프 당선 이후 미증시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나스닥이 지난해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상승분을 모두 다 토해낸 데 이어서 간밤 미증시에서 다우와 S&P 500도 상승분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좀 좋지 못한 소식이죠. 이렇게 시장이 빠진 이유, 바로 관세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이고요. 대중 관세 폭탄도 예상대로 강행한다고 밝히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미국의 대선일로 돌아가 보면은 이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면서 대선 다음 날부터 미증시가 랠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각종 규제를 철폐해서 증시를 랠리하게 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미국 증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무관세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미 수출 기지로 활용했던 국내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나선 바 있는데요. 하지만 관세의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다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타스 합작 공장을 캐나다에서 운영하면서 배터리 모듈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내 대기업들이 관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기사가 나온 그 다음 날 바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에서 이런 얘기가 보이더라고요. 보시면 3월 5일 수요일 오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및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 방안을 이르면 현지 시간 5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재고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이게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조금 너무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하루 만에 이렇게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기조에 아무래도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러트닉 장관에 따르면요. 오늘 온종일 멕시코와 캐나다 쪽에서 전화가 들어왔대요.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과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한 일시 정지가 아니라 너희가 더 노력하면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그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참 말이 좀 세지 않나요, 여러분? "너희가 더 노력하면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하겠다." 네, 트럼프 대통령 정말 강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자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밝히진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관세가 중간 지점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와 일정 부분 협력을 하긴 하겠지만 전면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부가 발표 이후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했었죠. 뉴욕에서 런던, 도쿄까지 주식이 급락을 했는데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1.2% 하락하면서 선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의 발언 이후에 시간을 거래해서 자동차와 은행 주식이 상승하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전 이렇게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 생각만 들더라고요. 불안하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위험 자산이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지금 그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처럼 비교적 안전을 지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당 ETF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미국 증시에서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조차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배당 ETF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The three dividend ETFs I'd buy if I were starting over.
만약 내가 투자를 다시 한다면 매수할 배당 ETF 세 가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Thanks to my father, I got the investing bug rather early in my life. 아버지 덕분에 다행히 인생 초반에 투자 문제를 겪어봤대요. Although I'll always want to own individual stocks, the value of exchange traded funds for dividend investors is hard to ignore today. 항상 개별 주식을 소유하고 싶긴 했지만 오늘날 배당 투자자들을 위한 ETF의 가치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If I were starting over as a dividend investor, I'd buy Shoot, SPYD, and the IVO. 배당 투자자로 만약 내가 다시 시작한다면 슈드와 SPYD, DIVO를 매수할 거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목과 키포인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저자가 누구길래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이 저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루벤 그렉 브루어라는 사람인데요. 프로필 보시면 여러 언론사에 기고하고 있는 경제 분야의 작가 겸 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언론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나스닥, 모틀리플, 마켓인사이더, 야후 파이낸스 등등 굉장히 저명한 곳들이기 때문에 이분의 실력은 저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이 팀랭크를 보니까요. 이렇게 이분의 주식 커버리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시면 수익률이 나쁘지는 않죠. 사실 전 이번 기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인물인데 찾아보니 이분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참고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의 저자이자 배당 ETF를 추천하는 이분의 이야기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사의 서론 부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When I started investing, my investment choices were pretty limited. 본인이 투자를 시작했을 때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Today, with the advent of exchange-traded funds, there is more that investors can do, and the costs are attractively cheap. 오늘날 ETF의 등장으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고 비용도 저렴해졌다고 해요. If I were a new dividend investor today, I probably wouldn't buy individual stocks. 오늘 만약에 본인이 새로운 배당 투자자라면 개별 주식은 사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대신에 should, SPYD, DIVO를 매수할 거라고 하네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다음 단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I'm emotionally locked in, but you don't have to be. 나는 감정적으로 갇혀 있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얘기를 꺼내요. When I was in my teens, my father introduced me to investing. 제가 10대였을 때 아버지께서 투자에 대해 소개해 주셨다고 합니다. It created a lifelong passion and has allowed me to build a sizable nest egg for my family. 이 투자는 평생의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또 가족을 위해 상당 규모의 둥지를 틀 수 있게 해줬다고 하네요. I really enjoy doing the legwork that's involved in researching stocks, keeping up on date on them, and mostly seeing the stock's dividend hit my account every month. 매달 주식 배당금이 제 계좌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게 행복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장을 통해서 저자가 고등학생 때 이 배당 투자자의 길을 걸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고등학생 때부터 배당주에 투자했다고 하니까 그 경력이 상당히 오래된 건데 10대 시절부터 투자에 뛰어든 이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were to start investing today, the enhanced landscape of opportunities would likely lead me to ETFs and a heavier focus on saving money. 오늘날 투자를 시작한다면 기회가 많아져서 ETF와 저축에 더 집중하게 될 거라고 해요. However, what dividend ETFs would I buy? 그럼 어떤 배당 ETF를 구매할까요? 슈왑 미국 배당주 ETF, S&P 포트폴리오 S&P 500 고배당 ETF, Amplify CWP Enhanced Dividend Income ETF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들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ETF 중에 첫 번째 ETF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What does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do? 슈왑 미국 배당주 ETF가 뭔가 보면요.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only looks at companies that have increased their dividends annually for at least a decade and exclude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슈왑 미국 배당주 ETF는 최소 10년 동안 매년 배당금을 인상한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고요. 부동산 투자 신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리츠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That's the sweet spot for me, as it highlights companies that have commitment to returning value to shareholders via dividends and requires a company to be generally well run.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가치를 환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기업임을 강조하고 또 일반적으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점이겠죠. However, the ETF doesn't stop here. 하지만 이 ETF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뒷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Once it has that pool of candidates,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creates a composite score looking at cash flow to total debt, return on equity, dividend yield, and a 5-year dividend growth rate. 이 슈왑 미국 배당주 ETF는 총 부채 대비 현금 흐름, 자기 자본 이익률, 또 배당 수익률, 5년 배당 성장률 등을 고려한 종합 점수를 생성한다고 해요. The 100 stocks with the highest composite scores get into the ETF and are weighted by market cap, so the largest companies have the biggest impact on performance. 종합 점수가 가장 높은 100개 종목은 ETF에 편입이 되고요. 또 시가총액에 따라서 가중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Without getting into the details, this approach basically creates a portfolio of high-quality, high-yield dividend growth stocks. 이런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 고품질의 고수익 배당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또 운용 보수가 a tiny 0.06%, 0.06%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The ETF's dividend yield is roughly 3.5%, which isn't massive per se, but is much higher than the 1.2% available from the S&P 500 index. ETF의 배당 수익률이 약 3.5%로 그 자체로는 크지 않지만 S&P 500 지수의 수익률인 1.2%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More importantly, Schwab is doing exactly what most dividend investors are trying to do, buy good dividend stocks. 더 중요한 거는 이 슈왑 US 배당주 ETF가 대부분의 배당 투자자가 하려고 하는 일, 즉 좋은 배당주를 매수하는 일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배당주로 구성이 된 이렇게 슈드 ETF 알아보고 왔습니다. 사실 첫 번째 ETF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ETF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워낙 슈드 이렇게 불리는 ETF이기 때문에 익숙하실 것 같은데 네이버에 미국 슈드라고만 쳐도 정말 많은 글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한국판 슈드를 찾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슈드라는 ETF가 장기 투자에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첫 옵션으로 슈드 추천드려 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ETF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바로 SPYD, S&P 500 High Dividend ETF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With good dividend stocks covered, there are few caveats to consider. 좋은 배당주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슈왑 미국 배당주 ETF, 그러니까 슈드는 리츠에 대한 노출이 없고 유틸리티에도 노출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It also won't likely own a lot of companies that are turnaround stories. 또한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있는 회사를 많이 소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All of these exclusions have value in the dividend investing world. SPYD helps to fill in those gaps. 이런 제외 사항은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 ETF인 SPYD라는 고배당 ETF는 이러한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슈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쉬움을 두 번째 ETF인 SPYD에서 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 완성도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 이 두 번째 ETF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단락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ile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uses a complex approach, S&P Portfolio S&P 500 High Dividend ETF's methodology is shockingly simple. 첫 ETF였던 슈드는 복잡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ETF SPYD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 종목 선정 방식이 슈드보다는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 봤더니요. It selects from the S&P 500 index, which ensures that the companies it is looking at are large and economically important. S&P 500 지수 내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 기업인 만큼 크고 또 경제적으로 탄탄하다는 걸 보장한다고 합니다. Then it just picks the 80 with the highest yield.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도 수익률이 가장 높은 80개의 기업을 골라낸다고 해요.
that tends to result in a heavy concentration in REITs and utilities. 이로 인해서 리츠와 유틸리티 섹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It'll include high-yield stocks that fall into the turnaround camp. 턴어라운드 진영에 속하는 고배당 수익률인 주식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슈드에서 보완해야 될 점을 이 두 번째 ETF에서 메꿀 수 있다라고 한 거라는 게 지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 문단 통해서 수익률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 The expense ratio is a reasonable 0.07 and the yield is 4.2%. 이 비용 비율은 합리적인 0.07%고요. 수익률 4.2%라고 합니다. There's one more notable fact.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대요. The stocks in the ETF are equally weighted, so each investment has the same opportunity to impact performance. This helps to limit risk since no investment is disproportionately large. 이 ETF의 주식은 동일하게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종목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는 크게 불균형적인 투자가 없기 때문에 위험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배당 수익률이 4.2%란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ETF였고요.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배당 수익률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현재 높은 배당에 집중하는 ETF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렸던 두 번째 ETF인 SPYD 역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마지막 ETF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DIVO입니다. 기사 읽어보기 전에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 미국에서 탄력적 커버드콜 운용 전략으로 이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분배 성과를 받고 있는 ETF라고 합니다. 그럼 돌아와서 본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With just two ETFs, investors can cover a huge amount of dividend ground. 단 두 개의 ETF만 있으면 투자자는 막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But there's one more little income tactic that I would want to include, and that's selling covered calls. 하지만 이 저자가 포함하고 싶은 수입 전략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커버드콜 판매라고 합니다. This can be a complicated tactic, so I don't do it myself. 이게 복잡한 전략일 수 있어서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는데요. I hired Amplify CWP Enhanced Dividend Income ETF to do it for me. 저는 이를 위해서 DIVO를 고용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를 매수했다는 거겠죠. If I were starting over, I'd hire this ETF again, even though the 0.56% expense ratio is a bit high. 만약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고 해도 0.56%라는 비용 비율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ETF를 다시 고용할 거다. 그러니까 운용 보수가 좀 비싸도 살 거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Amplify CWP Enhanced Dividend Income ETF is actively managed, so there's no detailed methodology to explain. DIVO는 앞서서 본 두 ETF와 달리 자세한 방법론, 그러니까 자세한 구성 종목 선정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Quite simply, the managers buy 30 or so dividend stocks that they believe are high quality. 다시 말해서 관리자는 우량주라고 판단되는 배당주 30주 정도를 매수한다고 해요. Then they opportunistically write covered calls on a portfolio. 그런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기회주의적으로 커버드 콜을 작성한다고 합니다. This is what I've been doing too if I wanted to create a covered call portfolio. 커버드 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다면 본인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해요. 사실 이 기회주의적으로 이 커버드 콜을 작성한다는 게 어떤 건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알아야 될 건 그래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뭔데?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게 뭔데?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다음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The big benefit is that covered calls can help generate extra income for investors. 가장 큰 이점은 이 커버드 콜이 투자자에게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The dividend will vary over time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covered call approach, but the yield is currently 4.5% or so. 커버드 콜 접근 방식의 특성상 배당금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보자면 수익률이 4.5% 정도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두 번째 ETF보다 더 높은 수치라는 거 확인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마지막 DIVO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ETF 알아보고 왔는데요. 기사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마지막 문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If I were to put this portfolio together, I probably put 50% to 60% of it in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despite its lower yield. 이 포트폴리오를 종합하면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50%에서 60%가량을 이 슈드의 첫 번째 ETF였죠. 슈드에 투자할 거라고 합니다. The focus on quality stock is worth it. 우량주에 집중하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Then I'll split the rest of the portfolio equally between the S&P portfolio S&P 500 High Dividend ETF and Amplify CWP Enhanced Dividend Income ETF. 그런 다음에 나머지 포트폴리오는 SPYD와 DIVO로 균등하게 나눌 거라고 합니다. That'll help increase my yield, keep my risk minimized, and create a fairly well-diversified portfolio. 그렇게 하면 수익률을 높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또 상당히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기사 되게 친절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어떤 비중으로 각각의 ETF를 담아야 되는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ETF 중에서 제가 딱 하나를 꼽아서 이 ETF는 꼭 담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세 상품 모두 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신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이 미국의 배당 ETF를 가져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국내에서도 ETF에 열풍이 불고 있죠. 국내 기사 통해서 국내형 ETF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가지고 온 기사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 코덱스가 이 커버드 콜 ETF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커버드 콜 ETF 시장이 올해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올해 들어서 전체 ETF 시장이 7.6% 성장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커버드 콜 ETF 규모는 22.9% 커졌다고 합니다. 하단 보시면요. 제가 외신으로 마지막에 소개해드렸었던 DIVO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탄력적 커버드콜 운용 전략으로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분배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DIVO ETF를 복제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 전체 커버드콜 ETF 가운데 유일하게 연초 이후에 개인 순매수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배당 투자 상품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형 상품 수익률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DIVO를 복제한 코덱스에서 ETF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상품들 꽤나 의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워낙에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세금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용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기사를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시면요. 연합인포맥스의 기사입니다. 미국 주식에 이어서 금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ETF 상품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었던 금 ETF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금 투자 열풍이 여전히 뜨겁고 또 커버드콜 전략을 결합한 ETF 상품들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관세 전쟁 우려로 인해서 이 시장의 불안감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미국의 ETF뿐만이 아니고 국내형 ETF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무기이자 시장의 어려움으로 자리 잡은 관세가 이번 주의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방법으로 제가 오늘 배당 ETF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투자에 참고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 서울경제TV 프로그램 내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TV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진 아나운서 경기톡 잘 봤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사운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강사 같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영어 한 문장 말씀드리고 한국어로 번역해드리고 이렇게 좀 반복하다 보니까 강사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강사 운서로 좀 캐릭터를 잡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강사 운서 좀 재밌지 않나요? 어쨌건 제가 이렇게 이번 주 시의성 있는 주제로 가지고 와봤는데
다음 주에도 좀 보다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 준비해 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또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